1번 어떤 각불대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56개일 때 이 각불대의 한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봤죠. 주어진 각불대를 n각불대라고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모서리의 개수는 3n개, 꼭지점의 개수는 2n개니까 요거 다 더하면 56개인 거죠. 계산하면 6n 플러스 2가 56. 그러면 n은 9. 그럼 구각불대인 거니까 구각불대의 한 밑면, 즉 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9 곱하기 6 나누기 2 계산하면 27개. 2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도형의 모서리의 개수예요. 한 면의 대각선의 개수는 5개고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래요. 그러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한 면의 대각선의 개수가 5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요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도 나와있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라고 했으니까요. 다 조건에 따라서 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12면체 중 하나일 거야. 근데 한 면에 대각선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이 한 면을 n각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모서리의 개수는 대각선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n이 5죠. 즉 오각형이란 소리지. 그럼 요 3개 중에 정12면체죠. 그럼 모서리의 개수는 30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도형의 이름과 그 모서리의 개수래요. 그러면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도형은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에요. 지금 요렇게 하나 잘라보면 정삼각형 맞지?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여기 꼭지점 하나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모이고 있죠. 그러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4개의 면이 모이니까 얘는 정팔면체가 될 거고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죠.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도로 만들어지는 정팔면체에 대해서 모서리 BC와 꼬이니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 이거는 전기도로 봤을 때보다 겨냥도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겨냥도를 그려볼게요.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요. 꼭지점 해보면 요렇게 나오죠. 입체적인 그림이 살짝 이상하지만, 그러면 만들어지는 정팔면체에서 모서리 BC, 여기겠다. 조금만 작은 걸로 다시 할게요. 모서리 BC 이 부분이지. 이 부분하고 꼬이니치에 있는 모서리는 AJ, 그 다음에 JD, DE, IE라고 할 수 있겠죠? AJ, JD, DE, IE 다 있어요. 답은 3번. 5번. 오른쪽 그림은 평행한 면의 눈의 수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정팔면체의 전개도래요. 세면 A, B, C의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정팔면체 만들어 보면 B랑 이 친구랑 평행하고 A랑 여기 이 친구랑 이렇게 세 개가 총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파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요. 그러면 이 친구랑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평행한 면의 눈의 수의 합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8, B는 7, C는 5. 그러면 A-B 플러스 C는 8-7 플러스 5 계산하면 6이죠.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여러 방향의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림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잘라주면 정삼각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면대로 잘라주면 직사각형도 나오고요.
다음에 요렇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잘라주면 정사각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잘라주면 오각형도 나오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육각형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면 마름모도 나오죠. 하지만 팔각형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7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를 대각선 BD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요거는 그림 바로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회전축을 잡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A랑 C는 만나지 않으니까 각각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 그림은 5번. 8번 어떤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전체가 나왔대요.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끝에만 보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려주면 도형 모양 나올 거고, 얘는 더 많이 나간 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밑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4번도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더 나간 걸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근데 5번 봐봐. 더 나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위에 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밑에는 쭉 나간 거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5번은 1, 2, 3, 4번하고 다른 입체 도형이 나오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다음 중 그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 자, 모양 어떻게 나올 거냐면 위에 중간에 구멍 뚫린 형태. 근데 살짝 벌려져 있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모양들은 전부 나와. 가로로 자르면 2번 나오고요. 살짝 비스듬하게 잘라주면 5번 모양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잘라주면 4번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면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1번 모양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3번 모양은 안 나오죠.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 자른다고 하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오겠죠. 답은 3번.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 O를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대요. 이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그러니까 가로로 자른 평면의 단면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자르는 평면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잘려야 한다는 거지. 그럼 그림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 여기 길이는 2cm, 여기 안에는 1cm니까요. 넓이의 최대값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빼주시면 되죠. 8파이.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도로 만들어지는 두 원뿔대의 두 밑면의 넓이의 차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작은 밑면의 반지름을 R, 큰 밑면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다라고 하면 작은 밑면 같은 경우는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90, 이게 2파이 R이라는 거잖아. 계산하면 R은 2가 되고요. 큰 밑면에서 보면은 2파이 곱하기 20 곱하기 360분의 90 계산하면 2파이 대문자 R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대문자 R은 5가 될 거야. 그러면 넓이의 차는 25파이에서 4파이 빼주면 21파이가 되겠죠.